2023년 3월 14일 블랙 화이트 데이였습니다. 장 마감 방송 간략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부터 현물장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밤에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제 국장 시간에, 우리 장 시간에 플러스 2%대까지 봤었는데, 나스닥이 저녁 시간에 다 내리더니 본장 시작하고 직후에 마이너스 1.4%, 현물로 1.4%까지 끌어내리는 엄청난 변동성 구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이거는 현물인데도 그렇죠? 선물은 더 큰 폭으로 움직였고,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 뭐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새로운 키 플레이어의 등장이죠. 우리가 지금 금리나 인플레이션 이런 연준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국 지방은행 파산 이슈가 도미노 현상으로 번질까, 그런 현상을 우려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그런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판에 끼어들면서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로는 변수가 생겼지만은 너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반응할지에 대한 차이겠죠. 어쨌든 제가 2월 지금 중순, 한 달 전 정도부터, 잠깐, 바이오니아가 어디였죠?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얘를 급등 구간에서 팔고 나서, 주력주였기 때문에 주력주 몇 개를 큰 수익을 보고 팔고 나서 제가 중단, 2월 16일, 2월 15일이네요. 2월 15일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이때죠.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만으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시점 동안에 현금 확보에 주력을 했고, 뭐 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보자, 밑에 한번 준비해보고, 혹여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정돈 됐을 때 사면 좋다, 현금을 유지를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위에서 안착하고 사든, 이 추세 라인에 돌파를 하고 사든, 아니면 밑으로 쏟아낼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키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개입으로 하방으로 일단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추세를 어제 지켜냈는데 오늘 이탈했죠. 하락 추세에서 그 추세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냉탕 온탕을 계속 하루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최근 증시가 한 달 반 정도 계속 그래요. 하루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또 갭으로 또 떴다가 갭으로 하락하고, 지금 계속 그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진짜 갈피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쵸? 이게 뭐야? 계속 이랬잖아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갭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보여주다가 오늘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전에도 갭 발생, 갭으로 자꾸만 만들어줘요. 그만큼 야간에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기도 한데, 어찌됐든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서 준비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감수하고 있었던, 어느 정도 대비를 조금 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오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하지만 요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10년 만에 최대치 하락 배팅을 했어요. 제가 장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엑셀 표를 보시면, 이거 방송에서도 언급을 같이 드렸잖아요. 같이 확인하면서 그 엑셀 표를 보시면 요거죠. 자, 요거를 잠깐 놓고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종가에 그래도 조금 선물을 조금 담았죠. 그래서 1조, 자 보시죠. 1조 4천억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장중에 1조 8천억 대까지, 1조 8,300억 대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직전이죠. 한 3시 26분, 우리가 종가가 나오기 딱 직전까지 1조 8천억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2007년부터의 자료예요.
2007년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약 16년간의 데이터입니다. 16년간 1조 8천억은 여기 사이죠. 아이고, 여기에 사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에 끼는 거잖아요. 1등, 2등, 3등입니다. 그리고 4등이죠. 네 번째, 외국인들 선물 매도 당일량입니다. 2조 2천억대 2010년에 봤고요. 2조 원 넘는 거 2012년에 보고 2조 원 이상 없었고요. 2013년도에 1조 9천억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1조 7천억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서프라임 때죠. 서프라임 때 1조 7천억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넘어갔어요. 장중에 1조 8,300억 찍었습니다. 16년 동안 네 번째 기록을 보여주면서 10년 만이죠. 2013년 이후로 10년 만에 포지션을 보여줬는데 오늘 종가에 한 4천억까지 좀 담으면서 1조 4천억대로,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16년 동안 20번째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선물 매도뿐만이 아니라, 보통 선물 매도를 하면서 옵션은 반대 방향으로 해치를 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땠어요? 이게 최종 집계 전까지 콜옵션 매도 202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어마어마한 하락 배팅이죠. 네. 콜옵션 매도, 단순히 매수가 아니라 매도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310포인트, 12포인트 전후로 어마어마한 콜옵션 매도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 대해서 손절도 단행했어요. 대량으로 1조 원 정도, 1조 원 가까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더 내린 상황에서도 현물 매도를 잔뜩 해놨습니다. 손절 처리를 더 많이 해두고 현금 확보를 더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더 사기 위함이겠죠. 지금 외국인들도 손절을 하고 밑에서 더 사면 이득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지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예요. 해지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해주는 해지가 없어요. 일단 오늘 당일 수급은. 그래서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해지를 걸면서 가는데 과도하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완벽하게 진짜 CPI로 모든 게 갈아엎고 밤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그 은행 이슈들이 급선회하면서 정돈되는 그런 메시지가 없다면, 시그널이 없다면 올라오면 쇼관점 봐야 됩니다. 당분간은요. 언제까지? 22일 FOMC가 결정나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또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3월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3월 안에. 3년 전에 코로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 달 떨어뜨릴 때 보다는 약하죠, 당연히.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거의 절반 수준. 근데 솔직히 또 그렇게 또 엄청 깊다고 생각도 안 드는 게 22년 동안 누적된 것도 있고 추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짜 많아봐야 290대 찍으러 가는 것 정도 선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수급 전환을 만드는지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를 진행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요? 청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저질렀으면 갚아줘야죠. 매도 올렸으면 매수 청산을 해줘야지. 끝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롱 포지션의 경우는 정말 장기간 길게 롤오버해서 가져가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숏 포지션은 그러면 외국인들도 언젠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공매도가 숏커버링 됐을 때 강하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숏커버링 나면 강하게 급등하는 것도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매수 롱 포지션은 손실에 대한 범위가 100이라는 것으로 한정적이지만 숏 포지션은 100, 200, 300, 400, 500 이론상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은 청산으로 마무리를 반드시 빠르게 시켜줍니다. 길게는 한 달 내. 왜냐면 옵션 만기물을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콜옵션 4월물 초반에 잔뜩 대량 매도를 해놨어요. 4월 만기 전에 분명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질질 끌면서 프리를 죽이는 방식이 있고 급하게 쏟아내서 프리를 급락시켜가지고
청산해서 강하게 오히려 매수 베팅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전개되는 상황상 질질 끌기보다는 빠르게 전개시킬 가능성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질 끄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일이에요. 그쵸? 질질 끄는 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한두 달 정도, 한 달 이상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빠르게 터닝을 하는 게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아유 빨리 때릴 거 빨리 때리고 달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물갈이를 만들고 어항까지 바꿔가지고 물갈이 만들고 어항 시장 환경까지 바꿔버리면 판도가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AI 쪽으로 수급 쏠려서 개인들 묶어둔 거 그 어항 바뀌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동안은요. 최근에 뭐 네옴시티나 전장복구 섹터에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쉬는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AI 섹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개인들 너무 고점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판도를 바꾸는 것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준비가 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장 이걸 끝난다고 절대로 말씀 못 드려요. 이제 베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베팅이 들어왔고, 너무 무리했다 싶으면은 내일 오늘 밤 사이 9시 반에 CPI 발표 있죠. 그거에 따라 단기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겠죠.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난번에 올려주는 척하다가 내리 꽂았고 반등 주고 내리 꽂고 이런 정도의 흐름을 줄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때 요런 구간 기술적 반등을 주면 일단 올라오면 숏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롱 관점을 보기는 아예 0%는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전략이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롱 관점을 보는 거는 안 됐었죠. 제가 장중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올라오면 숏 관점인 거지, 중간에 단타를 하더라도 롱 관점을 보면은 너무 짧아요. 구간이 위험합니다. 역추세 상당히 위험하죠.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여기까지 해드렸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은 손절 감소하면서 현금 확보했고요. 우리도 현금 확보를 좀 뼈아프지만 좀 더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달 전에는 이제 큰 익절로 현금 확보를 했고, 지금은 좀 남아있는 것들 좀 더 현금 확보를 해서 밑에서 더 기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비축을 좀 더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해주시는 것과 안 하시는 거는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했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플레이어인 이 미국 지방은행에 대한 파산 이슈들이 개인들 물량 뺏기 위한 재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선회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어제 마감 영상 참조하시면 그런 전망이 분명히 생기면 급선회,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한데 오늘 수급 보면 더 내렸다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서 L자로 그 막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튕겨져 올라가는 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쨌든 물갈이, 은행 이게 사실 안 좋았던 건 물갈이 시키면은 또 적자 생존, 또 살아남는 자들이 또 강하게 살아남아서 끌고 갑니다. 은행들도 부실 은행들 정리를 하고 강한 은행으로 다시 수요가 몰리면 또 더 탄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IMF잖아요. IMF 때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들 많이 도산됐죠. 구조조정되고. 하지만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판도가 다시 짜여져서 더 큰 성장을 이뤄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물갈이가 되고 나면 살아남는 자들이 더 강해집니다. 시장 환경도 더 개선되고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외국인들은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한 재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오늘 뭐 이제 만기를 앞두고, 내만여의 날 앞두고 포지션 자리싸움 굉장히 거칠게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떻게든 현금 확보를 좀 더 말씀드렸는데,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를 해서 밑에서 갈아엎어서 찬스에 정회원분들 제가 종목 비중 집중하는 거나 거기서 세팅을 다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가 될 거예요. 우리 3년 전에도 경험 한번 하셨겠고, 3년 전에 코로나장 때도
물론 그때만치는 당연히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화이트데이였는데 블랙 화이트데이가 돼버려서 저도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범위가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막상 벌어지니까 굉장히 지금 현실에 닥치니까 좀 고통스러운 건데, 요 구간을 잘 이겨내시면 언제나 그랬듯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니까요. 최대한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다음 미래를 위해, 우리가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였으면, 이런 상황으로 그냥 끝나는 거였으면은 뭐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어차피 청산을 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청산 과정 보면서 저도 카톡방이나 정혜원방, 특히나 정혜원 카톡방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시그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주가 격변의 한 주, 그다음 다음 주까지 FOMC 지나고 나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과연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리고 CPI가 생각보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힘을 얼마나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금리 동결의 확률이 장중에 44%까지 올랐어요. 44%까지. 우리가 50pp를 지난주에는 50pp에 대해서 막 엄청 올라와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로 금리 동결이 44%까지 올라왔습니다. 25bp가 56%가 됐어요. 금리 동결이 과연 시장의 호재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재료도 될 수 있다고 봐서 무난하게 한 단계씩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갑자기 뭔가 두 계단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짜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나?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안감, 항상 시장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뭔가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아무리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하여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더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 있는 글들 반드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고요. 평소보다도 좀 더 많이 확인하셔야 될 때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지금 늦게 최종 수급 좀 확인하려고 늦게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또 자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보 공유 단톡방 입장 위에 전화번호 입력하신 화면에 보이는 010-8719-2757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방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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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